법원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마지막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유변이에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 뉴저지 부동산법 변호사 다이애나 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마지막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리는 곳이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미국에 직접 임장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 살 때도 팔 때도 미국 땅에 한 번도 오지도 않으면서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팔 때까지 한 번도 미국에 오지 않으시고, 그리고 거래를 하신 분들도 정말 많고요. 전 세계 사람들, 뭐 유럽, 뭐 이탈리, 뭐 프랑스, 뭐 캐나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제 미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에서 만약에 뉴욕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하는 경우 여기를 뭐 왔다 갔다 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도 않고 미국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도 부동산 투자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면허증, 전문 면허증을 보유한 이제 전문가들의 개입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변호사, 그리고 에이전트, 그리고 뭐 타이틀 에이전시, 뭐 타이틀 컴퍼니, 에스크로 컴퍼니,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이 거래 과정에 투입이 돼요.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자랑 매도자랑 돈이 직접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에스크로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데요. 에스크로 시스템이란 제3자, 중립적인 제3자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부 같은 경우에는 에스크로 회사고요. 동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이 에스크로 이제 이 시스템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의 모든 절차를 이 에스크로로 진행을 하는데요.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자금 관리하고, 뭐 거래 관련 서류까지 모두 변호사나 이 에스크로 회사가 다 감독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이 거래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관리 감독하고 체크하고 이런 역할을 이 에스크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에스크로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려면 뭐 네이버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문을 하고 돈이 바로 그 판매자한테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물건을 받고 이제 확정을 하면, 물건을 받았다고 하면 그때 판매 금액이 매도자한테, 판매자한테 넘어가게 되잖아요.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회사가 중간에 있고, 그러니까 저희 에스크로가 네이버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거래 절차 안에 매도자랑 매수자를 보호하는 그런 안전장치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검사를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살 때, 그러니까 매물을 살 때 전문가를 보내서 집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 그런 거 보지 않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법적으로 무조건 집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관습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의 다 집검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미국 그 현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거의 다 집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집검사를 통해서 이제 전문가들을 보내서 다 검사를 하는데, 뭐 이걸 홈 인스펙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스펙터를 통해 가지고 다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 검사를 거의 2번에 걸쳐서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진짜 안가박 다 봐요. 그래서 뭐 하수구에 문제가 있는지, 뭐 주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뭐 털마트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뭐 흰 개미가 있는지 이런 거 다 체크를 하는 거죠. 미국은 목재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흰 개미가 있으면 좀 아무래도 뭐 집에 문제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건 있는지 그래서 다 검사를 하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파이널 인스펙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검사를 하고 나서 어쨌든 집주인한테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수리를 해달라. 근데 수리가 잘 됐는지, 그리고 집주인은 짐을 다 뺐는지,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이 되지 않았는지 다 체크를, 그 잔금 치르기 뭐 하루 이틀 전에 또 한번 체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또 CO라고 그 Certificate of Occupancy라고 해요. 그래서 그 CO라는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시청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뭐 불법 공사를 했는지 해당 부동산에서, 그리고 건축법에 의거해가지고 잘 공사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뭐 한 세대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다세대가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이 서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가 있어야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3번의 직검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토니 리뷰라고 해가지고 그 계약서를 변호사들이 다 검토하는 또 과정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변호사들이 계약서를 보고 이 계약서 조항이 좀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닌지, 여기에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뭐 이제 뭐 나의 의뢰인한테 조금 이득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을 뭐 집어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철저하게 이제 계약서에다 조항을 집어넣어서 훗날에 어떤 법적인 분쟁을 줄일 수 있게 그렇게 세밀하고 철저하게 계약서를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한국 법원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피해 그래서 피해가 발생이 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을 받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뭐 등기부 등본이 위조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등기관이 실수로 어떻게 뭐 잘못 등기를 했다거나 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곡동에 빌라를 구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출도 받고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너무 깨끗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대출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았고, 그런데 한 3년 후인가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소장이 도착을 한 거죠. 어떤 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저당권에 이제 대해서 이제 경매를 실행을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구입을 했을 때 너무너무 깨끗했는데 등기부등본이. 근데 알고 보니까 전 집주인이 이 대출 서류, 이 관련 서류를 뭐 위조를 해가지고 이제 등기소에 가서 위조한 서류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 서류의 어떤 사실 여부 그런 걸 심사를 하고 체크할 어떤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한국 등기관은 어떤 형식적인 그것만 맞으면, 그러니까 이 서류가 필요한데 이 서류가 모두가 다 잘 가지고 있고 이 형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등기관이 이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등록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관을 상대로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등기부 등본에 이런 어떤 공신력을 줄 수가 없는 게, 공신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공신력이 있다는 것은 만약에 이 서류만 믿고 거래를 했는데 이런 위조나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공신력인데, 한국은 이거를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1950년대 뭐 일본 강점기, 이게 발음이 안 되네요. 일본 강점기랑 뭐 광복, 6.25 전쟁 등 한국은 정말 많은 어떤 슬픈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뭐 등기 관련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이 다 소실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시절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어진 사람의 토지를 빼앗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공신력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실제 소유주가 나타났을 때 이거를 보상을 해줄 수가 없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부동산 실명제, 그게 한국에서 실행되기 전에는 그 신탁 명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대신 등기에 다른 사람 이름을 집어넣는 건데요. 그거를 통해서 뭐 탈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강제 집행을 피한다거나 그렇게 이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신탁 명의, 그러니까 실제 소유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신력을 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조금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토렌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권리를 뭐 부당하게 뺏기거나 아니면 등기관의 실수로 뭐 잘못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런 피해 보상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이틀 인슈런스라고 해가지고 타이틀 보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제 변호사나 타이틀 회사가 이런 해당 부동산의 이런 관련 서류들을 권리 분석하고 이런 소유권 관련해 가지고 조사 분석한 후 아무 문제가 없으면 보험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보험이 있으면 이 보험을 통해서 매수자는 훗날에 어떤 소유권 관련 문제가 발생을 했을 시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한 절차와 안전한 어떤 이런 시스템, 이런 장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에 투자 시 되게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미국 부동산의 장점은 다시 말해서 세금, 되게 낮은 세금과 정부 규제가 없는 어떤 자유로운 부동산 시장, 그리고 세금 혜택이 정말 다양하고 환율 차익으로 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특히 강달러일 때는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낮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잘 바뀌지가 않아서 내 전략에 따라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측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안전한 투자 절차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등기부 등본의 어떤 공신력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세 사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등기부 등본의 어떤 서류를 위조를 해서 원래는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 이걸 월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월세로 바꿔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훗날에 이제 세입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없고 등기부등본에 이제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으며 또 이런 타이틀 컴퍼니나 변호사를 통해서 권리 분석 후 부동산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